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박강현 선생님부터 발표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번에 이제 정성 스님이 제시해 주신 함수열로 이제 어떤 0,1이라는 데서 일단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수로 가는 함수고 이렇게 n분의 1에서 최대값 어떤 스파이크를 1을 찍고 그냥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렇게 생기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n분의 2분의 n분의 2 이후로는 이제 싹 다 0이고 1까지 이어지는 그런 함수고 n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뭔가 0쪽으로 스파이크가 이렇게 돼가지고 니은자가 되는 이런 모양의 함수로 살짝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fn이 빵으로 간다인데 이게 어떨 때는 빵으로 가고 어떨 때는 빵으로 안 가고 이래서 토폴로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포인트 와이즈를 일단은 먼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x를 잡을 텐데 일단은 x가 0,1에 있어요. 그럼 x를 0에다가 딱 넣으면은 계속 0의 임의의 n에 대해서 함수값이 계속 0일 거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 그러니까 x는 빵에서는 그냥 fn x가 0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나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0하고 1 사이에 여기 뭔가 이렇게 x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x가 좀 작았다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0으로 묶어가지고 뭔가 1이 아닌 값에 x가 이렇게 fx가 대응이 될 수 있는데 점점 n이 커지면은 이렇게 x가 원래 있던 자리보다 이 n분의 1이라는 게 더 작아지게 되면서 이 스파이크가 더 작아지게 되면서 x 자리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빵이 되게 될 겁니다. 좀 어떤 되게 큰 라지 n이 존재해가지고 그 뒤를 넘어가는 n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어차피 네,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된다 이렇게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센스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네. 네, 그냥 뭐 글로 적으면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어떤 의미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n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얘는 그래서 결론은 얘가 그냥 다 빵으로 간다. 잠깐만 이래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컴팩트 오픈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임의의 정의역 여기 정의역이 0,1 닫힌 구간이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K가 컴팩트에 대해서 K에서의 수프리멈이 그리고 원래는 이제 타겟 그러니까 함수열의 극한이 되는 어떤 타겟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0을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냐 이게 물음표가 찍히는 질문이고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 지금 요그 하나 그냥 뽑아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0,1이라는 컴팩트 셋에 먹히죠, K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X in K 요 집합은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니죠. 그리고 FNX가 있어가지고 X가 0,1 그러니까 여기에 딱 먹히게 돼가지고 여기다 서프리먼치 하면은 양변에다 서프리먼치 하면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집합이 얘가 더 크니까 함수값,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그 레인지가 더 커지게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먹히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런 부등호 관계를 가지고 근데 이제 0,1에는 항상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지금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은 n분의 1에서는 항상 그 함수값이 1이었으니까 서프리멈 하면은 얘 일단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 1이니까 얘가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임의의 n에서 잠시만요. 네. 임의의 n에서 어, 네. 어 근데 근데 제, 근데 제 생각인데 뭔가 네. 그 K를 클로즈드 인터벌 0, 1로 잡으면 확실히 수렴이 보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임의의 K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K를 그냥 한 2분의 1, 1 이렇게 클로즈드 인터벌 주면 사실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다 0으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쭉 지나가면 함수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쪽에서는 수렴하지 않나요? 그 센스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0, 1을 0, 1 클로스드 인터벌에서는 컴팩트 컨버전스 한다는 게 안 될 것 같긴 해요. 박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n분의 1이 항상 그러니까 그 높이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K를 2분의 1, 1 이렇게 클로스드 인터벌 주면 그 높이 튀어 오르는 부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쭉 계속 아, 사라져 있으니까 그때는 네네. 그냥 이제 수렴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 1로 잡아버리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제가 살짝 뭔가 논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았으면 안 되고, 아까 그 승진 씨는 말씀 대로 이제 그래서 2분의 1하고 1하고 0 잡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여기가 다 0으로 죽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K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의 K에 대해서 다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아무리 얘를 초반에 작게 잡더라도 초반에 조금 잡아도 거기보다 더 작게 되는 n이 항상 존재하니까 저게 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0,1에서 균등 수렴이 안 되잖아요. 네. 원래 이제 그 저 함수 열이 지금 그 점별 수렴은 되지만
균등 수렴은 안 되는 건데, 근데 컴팩트 셋에서 균등 수렴이 안 됐으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컴팩트 오픈 수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 정의를 맞죠. 조금 그 임의의 컴팩트 셋이니까 이제 도메인 전체에서도 당연히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서프리멈이 1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 집합인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해도 그냥 하나만 어떤 컴팩트 셋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exist 0,1 0,1 해가지고 서프리멈 대기빵이 0으로 안 간다, 1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n이 0으로 안 간다. 포함해서. 그리고 3번 유니폼은 이제 컴팩트 오픈하고 다른 점이, 그 저희가 체크해야 될 여기 서프리멈 X 안에 어떤 집합 A가 X의 도메인으로 되는 것이죠. 인데 지금 도메인이 0,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아까 보였듯이 얘가 이렇게 1이 돼가지고 fn이 0으로 안 간다, 이렇게 저게 적용을 아마 하고. 네. 유니폼 컨버전스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슈프리멈이 0이 되는 거를 0으로 가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슈프리멈이 0으로, 맞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0으로 가면은 유니폼 컨버전스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1로 함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 입실론보다 작아질 수 없어서 0으로 안 간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아까는 이제 이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GPT를 보고 이거 좀 어떻게 컴팩트 오픈해서 안 됐는데 좀 유니폼도 되고 컴팩트 오픈도 되고 뭐 이런 타겟 펑션을 이렇게 바꾸거나, 사실은 지금 0 타겟 펑션을 0으로 딱 둬가지고 그랬던 거지, 사실 어떤 뭐 다른 타겟 펑션이 있어가지고 걔로 수렴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조금 변형을 줘가지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컴팩트 오픈이나 유니폼에서 수렴이 되는 경우도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메인을 0을 빼줍니다. 그 문제가 지금 0으로 가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0을 아예 빼버리면은 아까 정의했던 fn이 그 컴팩트 오픈에서 수렴을 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지금 확인해야 될 게, 여기에 대해서 얘가 0으로 가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여야겠죠? 근데 그, 네. 그 컴팩트 오픈에서 그냥 컴팩트 셋은 하나 고정시켜 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컴팩트 셋을 고정시켜 놓죠. 근데 이렇게 K를 for every로 줘버리면 이게 모든 컴팩트 셋에서 다 컴팩트 컴, 그 컴팩트를 이제 그 뭐야 컨버전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살짝 그게 헷갈려가지고. 네. 그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네. 저는 임의의
컴팩트, 그러니까 도메인의 어떤 सब셋에 대해서 네, 임의의 컴팩트 सब셋에 대해서 네, 서프리머 오브 서프리머 온 K가 이제 0으로 네. 가냐 모든 그거에 다에 대해서 그렇게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컴팩트에서는 0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컴팩트에서는 0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저가 네. 이제 알아봤을 때는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임의의 K에 대해서라고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하고 있나 보다. 어디서 조금, 잠시만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거 한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컴팩트 오픈 수렴의 이제 정의가 그 박강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원래 저 지금 0,1에서 함수가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 제일 큰 관심사인데, 네, 근데 이제 저 FN이 저 0,1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0,1에서 그냥 컴팩트 정도로만 제한해주면은 이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 그냥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임의의 컴팩트로만 제한을 해줘도 네. 균등 수렴이 된다라는 어떤 그 균등 수렴보다 조금 더 약하지만 균등 수렴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걸어준 게 아, 균등 수렴이 일반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데 컴팩트로 네. 제한했을 때는 이제 균등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컴팩트 오픈 컨버전스의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혹시 이게 그, 뭐지? 그 논의하시고 계시던 그 아젤리 아스콜리? 그거랑 네. 연결이 또 되나요? 이제 컴팩트 셋에서 뭔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뭐랄까요? 살짝 조건을 완화시켜 준 것 같은데 아젤리 그게 아스콜리도 네. 뭔가 비슷한 내용이 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게 고전적 형태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세팅에서 저 컴팩트 오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자면은 그래서 임의로 그냥 하나 골라줍니다. 골라줬을 때 얘가 컴팩트니까 근데 RN에 이제 R의 सब셋이니까 그리고 컴팩트니까 포스트 바운디드고 얘가 바운디드니까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걸로 고른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운디드니까 음, 인피멈이 존재를 할 거고 서프리먼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0,1에서 어떤 이제 0을 이것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0이 안 그러니까 열린 구간 0,1에서 K가 सब셋이었으니까 K는 0을 안 포함하면 그래가지고 K가 결국에는 어떤 음, 네, 어떤 요런 클로즈드 인터벌 안에 K가 쏙 들어간다 라고 주장을 해놓고 그리고 n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얘가 다 이렇게 될 거니까 n분의 1이 이제 n이 늘어나면은 어떤 고정된 라지 n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될 거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빵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0으로 간다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컴팩트성이 조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피몬 K가 R에 들어가고 그리고
m을 하나 끌어내야 되는데 그 인표원 k가 지금 0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리고 k가 0과 1의 부분 집합에 있으니까 인표원 k가 0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쯤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실수니까 여기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임의의 입실론을 뽑아가지고 인피멈 k 플러스 입실론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이건 k 플러스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k가 x라고 해. x가 존재해가지고 인피멈 k보다 x가 크고 뭐 요게 이제 성립한다가 정의인데 근데 이제 입실론을 아까 그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이용해서 n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n을 하나 딱 골라놓고 x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n 하나 골라주는 것마다 x의 존재성을 보여줬으니까 x 서브 n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x1 이렇게 나오고 n이 2일 때 x2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어떤 xn이라는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인품을 열린 모양으로 쓰자면은 이게 플러스 입실론만큼 관계 있고 n분의 1만큼 관계 있고 이 구간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각각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수열 xn이 인피멈 k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요 부등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성립하니까 지금 xn이 인피멈 k로 다가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수열을 구성할 수 있다 존재성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클로즈드니까 그리고 클로즈드고 원래 포함하고 있던 집합이 그 매트릭 아래 스탠다드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가지니까 얘가 퍼스트 카운터블이 돼가지고 시퀀셜 클로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거기 안에 있는 수열이 그거에 대한 극한이 그 집합 안에 다시 포함된다는 센스로서 그 수열로서 닫힘성이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인피멈 K로 수렴하니까 그리고 XN이 싹 다 K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원래 그래서 인피멈 K가 K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여준 거냐면은 얘가 이제 얘를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뭐 M이라고 할게. 근데 이제 인피멈 아까 그 K가 0,0을 뺀 구간에서 सब셋이었으니까 인피멈 K가 0보다 크고 M이 0보다 큰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뭔진 모르겠지만 K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간이 아닐 수도 있겠고 뭔가 이렇게 M하고 1이 덧붙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K가 컴팩트였으니까
어떤 그 K에 대한 커버를 하나 줍니다. 오픈 커버를. 그래서 UM이라고 하면 UNI라고 하겠습니다. i분의 1, 1 이렇게 주면은 네, 이게 i가 커지면서 점점 0으로 다가오면서 이 어떤 n보다는 작아질 거고 i는 1부터 몇 내까지 어떤 i가 라지 i가 존재해서 그 i를 넘어서는 스몰 i에 대해서 i분의 1이 n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런 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살짝 잘못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서브 커버 논의로 가져가면은 얘가 이제 K를 덮으니까 그리고 K가 컴팩트니까 어떤 i가 존재해가지고 K가 a,1보다 a,1에 대해서 닫히게 되게끔 만들 수가 있을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결국 보여야 될 게 요거였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함수열이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요 조그만한 요 빈틈에 n분의 1이 i분의 1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러한 n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요 조건이 요거랑 동치니까 그러면 임의의 i에 대해서 n분의 1이 라지 i분의 1보다 작고 따라서 fn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뭐 살짝 헷갈렸어. 지금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K가 있고 그리고 지금 K가 얘에 의해서 먹히니까 i분의 1,1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 n분의 1이 얘보다 작게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n분의 1로 하면은 이 피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2분의 n하고 n분의 1하고 해서 내려오는 중간에 라지 i분의 1 여기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해주려면은 여기 완전히 찍고 내려오는 부분인 이 n분의 2보다 i분의 1이 작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구간에서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 동치 조건 찾아주면은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i보다
보다 큰 n에 대해서 지금 얘가 그렇게 되면은 빵이 될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스프리멈 그러니까 빵에 의해서 스프리멈 K에 대한 게 이렇게 깔아 뭉개지게 되니까 스프리멈 K가 빵이고 따라서 임의의 어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임의의 입실론을 잡아주더라도 어떤 자연수, 커다란 자연수 EI가 존재해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임의 n에 대해서 얘가 빵이니까 이제 FN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골라놓은 K가 이제 그 임의의 K로 골라놨으니까 이제 네, 임의의 K에 대해서 보여주는 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논증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직관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0을 뺀다고 하는 행위가 지금 이렇게 결과를 다르게 만든 건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정확히 저기서 이제 발레가 됐던 것 중에 그냥 이제 클로스드 0,1에서의 그 컴팩트 오픈 컨버전스가 안 되는 발레가 0, 머시기의 그 구간, 컴팩트 구간을 잡았을 때 그 딱 문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뭐 0, 알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0,1도 그렇고 뭐 아주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 0, 입실론, 클로스드 인터벌 0, 입실론. 아, 네,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안 되죠. 네. 그쵸. 그게 문제인데 이제 0만 빼주면은 거기서 잡는 컴팩트들은 다 뭐 입실론, 1 이렇게 인터벌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거밖에 이제 못 잡게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 n이 무조건 n분의 1이 존재하고 그래가지고 그쵸. 네네. 아, 그래서 좋은 예시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게. 네.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따라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 될까요? 저 근데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음, 어, 그 살짝 애매한 부분이 제가 느꼈던 게 그,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메인 이제 X가 있고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X에서 컴팩트 셋을 임의로 잡아줘가지고 전부 다 수렴해야지 이게 컴팩트 그 컨버전스 토폴로지라고 하나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어떤 컴팩트냐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예시에서도 컴팩트 셋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컴팩트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어떤 컴팩트에서는 수렴하고 어떤 컴팩트에서는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들었던 생각이 그 대상으로 봐주는 컴팩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아, 전에 예시에서는 가령 이제 클로스드 인터벌 2분의 1, 1 이렇게 있으면 사실 거기서는 수렴하는 게 너무 그냥 자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0을 포함하게 되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긴 한데 그래서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를 논할 때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컴팩트를 좀 이렇게 임의로 잡아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컴팩트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지는 컴팩트만 이렇게 딱 놓고 볼래라고 했을 때 그 컴팩트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나. 약간 좀 그래서 조금 정의상 애매해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게 저도 그 딱 네, 저번 주에 딱 이제 그거 애매하게 느껴서 네, 그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그게 어떤 함수열이 네, 전별 수렴할 수도 있고 균등 수렴할 수도 있고 컴팩트 네, 오픈 수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어, 이제 그게 이제 다 다른 거긴 하죠. 그러니까 네, 다 다른 건데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그 아까 저희가 그 보고 있던 네, 함수열이 그 함수열을 갖고 있는 함수 공간이 뭐냐라고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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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열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함수 공간에서의 함수열의 수렴성이 이제 네, 달라지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열은 이제 함수열에 이제 그냥 어떤 수렴 네, 말이 좀 어려운데 함수열의 실수열에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던 게 실함수열이었잖아요. 실함수열. 네. 지금 저 실함수열을 저희가 그 어떤 각 세 개의 수렴성을 따질 때 네, 그걸 함수 공간에 집어넣어서 수렴성을 따진 건 아니었어요. 그 지금 상황은. 그냥, 네, 그냥, 그냥 따진 거죠. 그냥 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함수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함수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그 함수열들을 어떤 위상 공간의 원소로 보고 네, 어떤 위상이 주어져 있는 원소들의 어떤 위상 공간에서의 수열로 보는 순간 이제 그러면 이제 함수 공간이라는 구조를 보는 건데 그러면은 아마 약간 그 맥락에서 이제 어, 함수 공간에다가 어떤 위상을 줄 거냐, 뭐 균등 위상을 줄 거냐, 아니면 전별 네. 수렴 위상만 줄 거냐, 아니면은 뭐 컴팩트 오픈 위상을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수렴성이 또 그냥 그 함수 공간에서의 수렴성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함수 공간에서의 수렴성이랑 그냥 함수 공간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해석학적인 세팅에서의 함수열의 수렴성은 음, 함수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 네. 그냥 그 수렴성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예시에서 그 네네. 이렇게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던 그 그래프는 그 그 컴팩트 컨버지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해석이 컴팩트 컨벌지가 안 되니까 네, 어, 그 함수열은 컴팩트 오픈 함수 공간에서 네,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되는 거죠. 발산하는 수열이 되는 거죠. 그건. 음, 근데 네. 반대로 위상을 바꿨어요. 전별 수렴 위상을 줬어요. 그러면 아까 보고 있던 그 함수열은 수렴하는 수열이 돼요. 그 함수 공간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컴팩트 컨버지 한다는 센스가 그 아까 0, 1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이 0, 1은 근데 0 클로스드 인터벌 0, 1은 자명하게 컴팩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컴팩트 컨버지 하지 않는다라는 건 동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도메인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의 1, 1 이렇게 주면 거기서는 컴팩트 컨버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 컨버지라는 걸 논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고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의의 컴팩트 셋을 다 들고 와서 이제
이게 컨버지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랑은 살짝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어, 아, 근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 전별 포인트 와이즈는 네, 이렇게 싱글턴에 리스트릭션을 해가지고 네네, 그것만 이제 딱딱딱 다 각각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싱글턴은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와이즈는 에서의 함수값만 이제 네, 수렴을 하는 어떤 그런 센스로 네네,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컴팩트 오픈은 그 싱글턴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어떤 네,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컴팩트 셋으로 싱글턴이 아니라 컴팩트 셋으로 살짝 더 네, 늘려주고 이제 유니폼 그 컨버전스는 이제 네, K가 아니라 전체 네네네.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뭔가 늘려나가는 제약을 좀 세게 거는 걸로 이해를 네. 했어요. 음, 그 함수 공간의 네,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뭐 y2dx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x가 컴팩트냐 아니냐는 사실 필요가 없는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지금 저희가 봤던 예시에서는 컴팩트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컴팩트긴 했죠. 그 예시에서는. 근데 네, 그건 그 예시에서만 정의역이 컴팩트였던 거고 네, 실제로 정의역이 컴팩트인 거랑 함수 네. 공간에 컴팩트 오픈 위상을 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그냥 컨셉인 거죠. 그러면 그 아까 박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할 때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를 다 비교했던 거라면 이제 그 포인트에서 조금 더 그 확장해가지고 모든 컴팩트를 이렇게 다 하나씩 봐줘가지고 그 컴팩트 안에서 수렴하는지를 본다라는 센스였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네. 이제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어떤 컴팩트 셋 K가 존재해가지고 네. 걔가 하나라도 이렇게 수렴하면은 수렴하겠다고 쳐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상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어, 근데 제 생각에, 어, 어, 그 어차피 전체 공간을 컴팩트로 줘버리고 거기서 컴팩트 컨버지 하면 어, 이미에 그냥 이제 뭐 सब셋 컴팩트 셋 가지고 와도 무조건 수렴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고민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그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 공간 X에서 Y로 가는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이제 그런 함수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X 전체에서는 이제 그 컨버지를 논할 수 없지만 특정하게 컴팩트 셋 어떤 걸로 줄여놓은 다음에 봤을 때 이 범위 안에서만 보면 얘는 컨버지 해. 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꼭 X 전체일 필요는 없고 그냥 특정 컴팩트 셋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이쁘게 수렴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말이었는데 살짝 그 말, 이제 그니까 살짝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살짝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특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관심을 가지는 컴팩트만 보면 되는 거 아님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고. 반대로 이제 그 다른 분들께서는 그냥 이제 조금 더 이제 컴팩트 컨버지의 제너럴한 그냥 정의 자체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소통상에 이제 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반대로 그 함수 공간이라는 그 컴팩트 컨버전스가 그 그냥 그 철학이 그냥 가장 직접적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어떤 컴팩트에서의 함수를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마다 이제 관심 있는 네, 그 컴팩트에서 정의된 함수들이 이제 그 컴팩트 공간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뭐 아까는 0,1이었는데 뭐 네, 0,1이 아니라 누구는 그냥 0,1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어떤 함수열은 또 뭐 0,3,
뭐 컴팩트 인터벌을 다루고 싶을 수도 있고 이제 그냥 그 컴팩트가 뭔지는 다 이제 뭐 이제 집합 자체는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일단 컴팩트다. 컴팩트라는 조건이 그냥 딱 줬을 때 이제 아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에서는 그 수렴성이 보장이 되더라. 라는 맥락에서 사실 그게 위상 공간의 그러니까 위상의 역할이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어떤 그 아주 특정 0,1이라는 컴팩트 셋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컴팩트 셋이든지 간에 이제 다 말이 되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그 관심 있는 컴팩트 셋에 대한 이름만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 컴팩트 셋을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좀 말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네. 공간에서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 좀 근데, 말이 좀 아, 그러면 이게 그냥 정의가 잘못된 건가,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 영상에서 나왔을 때는 어쨌든, 그, 네네네. 네네. 음. 네, 정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볼 거야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컴팩트 셋에서 다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라는 그게 네, 그 말이 네,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특정하게 난 이것만 볼 거야라고 얘기하면 제너럴하게 이제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컴팩트 셋 임의로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다 수렴하면 그냥 임의의 컴팩트 셋 가지고 와도 다 말 되니까 그냥 이제 네, 그래서 네가 관심을 가지는 컴팩트 셋도 당연히 그럼 거기서 수렴할 거야라는 게 말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연스러운 것 같고 네, 네, 그게 네, 잠깐 네, 네. 제가 얘기한 건 오히려 조금 너무 지엽적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그래서 박가은 한번 선생님이 그 뭐야 네, 오픈 이제 그 0 쪽엔 열려 있고 1 쪽에 닫혀 있는 그런 셋을 줬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겼던 이유 자체가 그 정상님 말씀하신 것처럼 0에 무한하게 가까워질 때 문제가 됐던 거기. 그러니까 0을 포함하는 순간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컴팩트 셋을 만들어낼 때 0이랑 그 사이에 살짝이라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튀어 오르는 구간을 그쪽으로 다 그냥 밀어 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이제 아까 전에 0을 포함하게 되는 순간 어쨌든 그 조금의 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 이제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넘어갔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이번 주에 공부했던 것들 좀 노트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하얀색 보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생각을 했던 게, 그,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저희가 지금 결국엔 하고 있는 게 함수 공간이잖아요. 함수 공간인데. 근데 이제 이걸 왜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생각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함수 공간을 저희가 지금 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함수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뭐 이제 저는 이제 대수학의 아름다움 할 때 뭐 다항함수들의 모임, 다항함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대수적 구조를 링 구조를 이제 뭐 생각을 해서 대수적으로 링 구조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그 어떤 뭐 자리스키 위상 뭐 어떤 위상을 만들더라고 대수적인 위상이죠. 그러니까 대수적인 위상을 만드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일단 이쪽은 닌 거고 그러니까 대수적인 어떤 함수 공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막 어떤 대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해석학적으로 미적분학적인 센스에서의 함수 공간에만 관심이 일단은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젤라 아스콜리 티어럼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 그쪽에 맥락을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근데 저희가 아까 다항함수들의 모임에 링 구조 준다는 건 결국에는 다항함수 자체에다가 그 연산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그냥 은근슬쩍 짚고 넘어가는데, 네네. 그, 만약에 여기 어떤 다항 함수라는 지금 말 자체가 네. 여기서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게 이걸 링인데요. 뭐, 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는 뭔지는 필요 없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는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덧셈, 곱셈 이런 게 있으니까 뭐 F 더하기 G라는 거를 뭐 네. F 더하기 G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네. 저런 함수들에서는 그 코도메인이 이제 네. 대수적 구조가 있어야 되기는 하는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관심이 없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코도메인이 대수적인 거 말고 네. 거리 공간 네네. 그쵸. 혹은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어, 이 fx에서 y로 가는데 이 y가 대수적 공간도 아니고 그냥 어떤 거리 공간, 특히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완비거리 음, 공간을 생각하는 건데 이 함수들을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x도 이제 위상 공간이어야겠죠. 왜냐하면 f가 뭐 어떤 연속 함수냐 아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따지고 싶은 건, 이제 해석학적인 그런 함수들의 공간이고, 위상 공간으로서의 공간이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제 이거를 따지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연속 함수가 저는 사실상, 잠시만요. 제가 썼는데, 네. 지금 화면이 조금 느리네. 그 연속 함수들이 이렇게 사실 저희는 이제 모임을 생각한 거잖아요. C, X, 뭐 Y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연속함수한테 뭐 아무 관심 없는데 그냥 뭐 잘 되면 되고 말면 말겠지 이런 느낌이 잖아요. 사실 저는 연속함수한테는 뭐 가장 관심 있는 연속함수가 뭐니 하면은 사실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냥 연속성에는 관심이 있겠지만 네. 근데 그러면은 왜 연속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모든 함수들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연속 함수 안에는 일단은 어,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R을 그냥 편하게 여기 유클리디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그 지금 제가 그냥 Y에서 너무 추상적이니까 저걸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런 식으로 바꿨냐면요. 그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그냥 퉁치고 얘기를 하면은,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뭐, 연속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연속 함수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뭔가 다루려면은,
만약에 염속함수 공간에 있는 구조들만 좀 잘 밝혀져 있으면은 사실 미분 가능한 함수들도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미분 가능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함수열로 찾고 싶은 거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어떤 근사열이 있어요. 뭐 F1, F2 이런 게 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그 해를 찾고 싶은데 얘가 일단 연속함수 열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열은 그러면은 그럼 일단 당연하게 그 저 미분 가능 세팅은 좀 너무 많으니까 막 미분 가능을 어디서 정의하겠느냐,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도 어렵고 그럼 정의역이 뭔데 미분 구조를 갖고서 이제 계속 뭔가를 끌고 가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연속함수 세팅에서 말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미분 가능한 해를 찾았는데 만약에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하는 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필요 조건으로서 연속함수에서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그니까 그 여기가 있고 말씀하신 센스가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어쨌든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미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해를 이제 우리가 그 뭐 소위 사용하는 이제 수열의 극한 같은 걸로 이제 취해서 이제 유일성이나 이런 걸 좀 보이고 싶은데 이제 어 그 연속함수 세팅에서 이제 결국 그 아제르 아스컬리 이런 거 보면 결국엔 컴팩트한 걸 찾아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퀀스가 컴팩트하냐라는 거를 좀 이제 그 시퀀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퀀셜리 컴팩트하냐라는 거를 좀 이제 찾아내면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어쨌든 무조건 수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렴하는 해를 찾고 싶다 뭐 이런 센스로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존재성을 저는 논하고 싶다. 네, 존재성과 유일성을 네, 함수열의 해로서 이제 네네, 하면은 말이 딱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유일성은 사실은 밝히는 게 좀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해버리는 순간 거리 공간에서는 이제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니까 아, 네, 그쵸, 유일성이 네, 그냥 보장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 존재성, 그 존재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냥 이제 예시를 그냥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표적인 그 지금 오브젝트를 만약에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만약에 그냥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데 유일한 것까지를 밝히는 방법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함수 공간에서의 함수열의 수렴하는 그 수열의 극한으로 보면 좋은 이유가 거리 공간이면 일단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유일성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얻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떤 해의 뭐 유일성 이런 걸 논하려면은 좀 복잡해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열로서의 그 해가 이제 유일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이점도 있고 근데 살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수님 항상 얘기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개념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게 좀 되게 아,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냥 그런 느낌 아닐까 해서 오늘 좀 공유를 드려보고 싶은 거고, 이런 쪽으로 고민해보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연속 함수가 또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분 가능한 함수들, 이렇게 뭔가 갈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적분 가능성은 제가 일부러 그냥 어떤 리만 적분인지 르벡 적분인지 이런 거 안 적기는 일부러 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저는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속함수를 저희가 관심 있는 연속함수 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연속함수를 다루느냐 하냐면은 사실은 미분 가능한 한 함수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적분 가능한 함수의 어떤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에서의 구조를 잘 밝혀놓으면은 어떤 적분 가능한 함수 공간을 따지는 함수들 중에서 어떤 연속 함수들에 대한 거를
일단은 얘기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알아서. 그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얘기할 때 일단은 연속 세팅에서 더 넓은 세팅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더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연속이라는 게 되게 좋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도망갈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그 연속 함수 공간에서의 어떤 중요한 결과들을 잘 다져 놓으면은 어, 미분 가능한 함수를 따질 때나 적분 가능한 함수 공간을 따질 때나 저희가 원하는 어떤 함수 공간에서 일단은 연속 함수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는 되게 초반에 좀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다. 잘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속 함수 공간을 그냥 추상적으로 다져놓는 거는 어쩌면은 좀 그냥 그래도 좀, 어, 해두면 좋은 작업 아닐까?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저 연속 함수들을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C 연속 함수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X랑 Y는 둘 다 위상 공간인데 저 Y를 이제 그 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어, 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사실은 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Y를 거리 공간으로 생각하는 이유예요. Y를 거리로 거리 공간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왜 Y에 왜 거리를 주냐인데 Y에 왜 거리를 주냐인데 왜냐하면은 이걸로 이 그냥 얘가 그러니까 Y가 거리이면은 잠시만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팅을 할게요. 그냥 함수 공간이에요. X랑 Y가 둘 다 위상 공간이에요. 그냥 위상 공간에 연속 함수들을 모았는데 제가 Y에다가 거리를 주는 거죠. 만약에 Y에다가 거리를 주면은 그러면은 얘도 거리 공간이 돼요. 이게 거리 공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YD가 완비거리면 얘도 완비거리 공간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균등 위상이 있어요. 유니폼 매트릭. 여기서도 유니폼 매트릭. 그게 조금 저도 들었던 생각이 요 내용 보면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 함수에다가 거리 줬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 공역에다가 수치해 가지고 막 거리 주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공역에서 뭔가를 논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된다라는 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들었고 그 YD에서 D가 이제 완비로 만들어내는 거리들이 뭐 이제 유클리디언 거리라던가 아니면 스퀘어 거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왜 논하지라는 걸 맨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비로 만들어주면 애시당초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함수 공간도 완비가 되는구나라는 게 되게 좀 그래서 이제 그 공유해주신 레퍼런스 보면서 좀 그래서 이 내용 말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굳이 유니폼 매트릭이냐인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 그 다음에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랑 그 다음에 저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 이런 거랑 유니폼 컨버전스 토폴로지 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은 유니폼 컨버전스 토폴로지가 기준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본질인데 그거를 좀 더 벗어나느냐 아니면 좁히느냐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거고 사실 제일 그냥 함수열의 그 수렴성의 본질은 유니폼 컨버전스예요. 그냥. 아, 저
저 근데 정성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사실 유니폼 컨버전스 토폴로지 안에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가 있고 그 안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형태를 보면. 아, 토폴로지로서요?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유니폼 컨버지 하는 토폴로지, 그러니까 컨버전스 토폴로지고 유니폼 컨버지 토폴로지 되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컴팩트 컨버전스 토폴로지 되는 거고 그 컴팩트 컨버전스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들었던 생각이 제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너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유니폼 이제 컨버전스 토폴로지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좀 이제 오케이인데 근데 조금 이제 애매했던 부분이 그 어 오히려 그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는 그 함수가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다라는 센스가 좀 조심스럽게 맞아요, 한데,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많죠. 네. 그게 살짝 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는 함수가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데, 이게 또 그 관계 자체는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려지니까 조금 그래서 살짝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혹시 아, 여기서 네. 무슨 그거는, 말인지 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 같아요. 이제 위상 간의 이제 비교. 그러니까 위상의 비교로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토폴로지랑 이제 뭐 이게 컴팩트 오픈 컨버전스 토폴로지랑 네. 그다음에 유니폼 컨버전스 잠시만요. 토폴로지랑 유니폼 컨버전스 토폴로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여기서의 이 비교 컨셉은 오픈셋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사실은 저게 좀 그럴싸하기도 한 게 유니폼 컨버전스 토폴로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셋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 유니폼 컨버전스 토폴로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돼요. 근데 유니폼은 안 돼요. 근데 오픈셋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되도록 만드는 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 조건으로 봤을 땐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가 훨씬 적다라는 그런 센스에서. 그렇죠. 음, 수렴성 이제 그 위상 공간에서의 수렴성은 어떤 이미 오픈셋마다 어떤 오픈셋이 존재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 뭐 그런 얘기인데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더 많은 오픈셋을 가져와서 그 인피니틀리 매니하게 이제 얼버 파이나이틀리 매니하는 음, 포함시키는 그거를 이제 어떤 오픈셋이 많으면은 그 수렴할 수 있도록 좋은 네. 환경이 되니까 없는 네. 거보다는 그냥 근데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냥 반대로 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에서는 오픈셋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좀 더, 그래서 더 많이 그 케이스가 없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하지만 유니폼 컨버전스는 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은 더 좋은 세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 그런 건데 아, 네네네네. 더 좋은 세팅이라는 말은 이제 오픈셋이 더 다양하게 많을수록 그냥 좋지 않을까? 그냥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근데 네. 근데 사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한 시퀀스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이게 뭔가 더 잘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픈셋의 개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조건이. 그, 예를 들어서 그쵸, 그쵸. 연속 함수열의 전별 수렴하는 함수는 연속도 깨지고 미분도 깨지고 적분도 깨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그러니까 왜 유니폼 매트릭이냐라고 하면은 이 유니폼 매트릭은 그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어떤 함수열의 유니폼 컨버전스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유니폼 컨버전스를 갖고 온 건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그 유니폼 이제 컨버전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근데 뭐냐면요. 연속 함수열들의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F에서 F는 연속이에요. 연속이 보장이 돼요. 근데 네. 전별 수렴은 보장이 안 돼요.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적분, 여기서 제가 적분을 리만 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리만 적분 가능한 어떤 함수열들의 균등 수렴 값은 얘도 적분 가능해요. 그쵸. 심지어 그 리밋을 바꿀 수 있으니까, 심지어. 적분, 심지어 네. 그런 네. 계산까지 다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열도 그 도함수에서의 세팅만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도함수열도 존재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도함수열도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제 도함수열이 뭐 F 프라임으로 간다. 음. 뭐 이런 조건만 좀 더 추가해 주면은 여기서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열의 함수도 미분 가능해요. 아, 여기서는 한 개 더 붙는 거죠? 약간 네, 조건이. 도함수에 대한 그 조건이 필요해요. 아, 여기서는. 네네네. 근데 근데 뭔가 딱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사실 전 이것도 뭐 이거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적은 거긴 해요. 근데 이런 느낌의 어떤 도함수열의 그 조건을도 추가해 주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저희가 어떤 미분 그러니까 연속성, 적분성, 미분 가능성까지 다 보존을 해주는 실제 나이스한 함수의 컨버전스인 거죠. 근데 포인트 와이즈는 컨버전스는 다 깨지는 발레가 이제 있는 거죠. 저건. 근데 아까 그 그려주신 그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그 연속함수의 관계. 거기서 생각해보면 사실 애쉬당초 연속이면 적분 가능한 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연속함수열도 당연히 적분이 자연스럽게 호환이 될 것 같은데 미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뭔가 조건이 더 붙어야 되는 게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저희의 목표인데 그 그래서 이제 그 유니폼 컨버전스를 해석학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FN이 이게 그 제가 실해석학 버전으로 할게요. 네. 뭐 이거 이제 뭐 이 어떤 여기서 R로 가는 함수들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FN이 어떤 F라는 걸로 이 표시는 이제 화살표 두 개는 유니폼리 컨버지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함수열에서 이제 정의를 두 개를 하는데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거 at x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의 기호고 유니폼 컨버전스의 기호는 그 on 뭐 이런 식으로 음. 기호를 제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니폼리 컨버전스의 정의가 실수해서 임의의 입실론이 존재해서 어떤 수열이니까 인덱스가 존재해서 인덱스가 이거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가 지금 그냥 그 지금 그 코도메인이 그냥 실수니까 제가 그냥 절대값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네. 이건데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인 거잖아요. 함수열의 극한. 음. 근데 이게 이제 함수가 이렇다는 말 자체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랑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음. 같은 말인데, 어,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유니폼 컨버전스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사실 이거를 밑으로 가져오고 이거를 위에 올릴게요. 이게 정이고 실제로 이제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이 정의를 왜 꺼내냐 하면 이거를 생각한 거죠. 함수열의 극한을. F로 수렴하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가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써주신 거를 보고 나니까 원래 이게 훨씬 더 함수 입장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실 그쵸, 그쵸. 그림만 그려봐도 네, 그냥 그 함수 전체에서 거리가 이제 일정하게 컨트롤 되는 거니까 함수 그죠, 모양이 그죠, 되게 그죠. 이쁘게 근사가 되는데 유니폼 컨버지 그죠. 하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면 사실 그 포인트에서만 딱 붙고 그 나머지에서는 그냥 뭐 지랄 발광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이 함수 값들을 다 산산조각을 내서
음. 거기에 다 따로 따지다는 거니까 훨씬 더 생각해보면 그게 더 훨씬 부자연스러운 건데, 좀 이게 그럼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약간 세기나 하는데 측도론에선 다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플 펑션도 전부 다 그냥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적분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니 이게 포인트 그림만 생각했을 땐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면 이게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는 건데 함수들이 근데 적분이 거기서 잘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이게 말이 돼?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여전히 그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좀 이게 언어로서 추상적 적는 거는 손으로 적어가면서 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역적으로 가는 거는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뭐 그냥 위상수학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좀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세팅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되지라는 게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늘 그 측도론에 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세팅이 조금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약간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을 조금만 틀어주잖아요. 그 뭐 네. 시그마 알제브라랑 토폴로지의 정의를 아, 약간만 그쵸, 그쵸. 틀어주고 네. 그다음에 메저러블 펑션이랑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도 약간만 틀어주는데 그쵸. 근데 사실 디테일을 뜯어보면 갑자기 뭐 약간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디테일 상에서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해석하기서 됐던 것들이 또 다 되네, 결과로서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측도론이 약간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시작과 끝은 거의 같은데, 시작은 조금 다른데, 중간 과정이 많이 다른데, 근데 결과는 거의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원하는 것들을. 그,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센스가 그 라돈 디코딩 정리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어, 그, 측도론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라돈 디코딩 정리하려고 간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일반화했다는 의미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메저러블 펑션 정의하고 그래서 뭐 그렇군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5만 개 다 됐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그래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연속 함수라는 건 사실 그냥 보렐 메저러블 펑션에 되게 그 특수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연속 함수를 벗어나서 확장했다는 점. 근데 그 적분을 정의하는 과정이 이제 유니폼 컨버지가 아니고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를 썼음에도 적분이 이렇게 그 리밋의 호환이 잘 되게 만들었다는 점. 그 심플 펑션으로 이렇게 그 근사해가지고 이제 그 심플 펑션의 극한이랑 이렇게 바꿔주는 그 센스가 되게 좀 신기했고 사실 근데 저는 그 위상 공부하면서 리밋 같은 거 이제 되게 엄밀하게 논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측도론 하면서도 다 극한 사용해서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좀 더 와닿고 이게 이거 사실은 되게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게 극한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LMCT 같은 거 증명할 때 C 그냥 0, 1 사이에서 증명한 다음에 C 그냥 1로 보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외대지라는 게 좀 이제 되게 위상수학 하면서 오히려 이런 걸 좀 이제 체화시켜 놔야지 이게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적분 가능성에서도 사실 말씀해주신 이런 포인트가 있죠.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얘를 리미트를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균등수렴하는 적분 가능한 균등수렴한 함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게 되게 좋은 거죠. 저게 너무 좋은 센스인데, 계산상에서는 너무 좋은 센스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적, 그쵸. 그래서 저거는 심지어 뭐도 보존이 되는 거냐면은 적분도 실제로 그냥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 가능성만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적분 값까지도 보존이 돼버리는 거죠. 저거는 아예. 그래서 한마디로 fn이 실제로 율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건 사실 좀 사기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저런 네. 성질은. 이게 뭔가 그 DCT인가요? 이게 조금 비슷해 보여서 아, 그, DCT가 좀 더 일반. 그, 특도론 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그러니까 LMCT 버전에서는 이제 LMCT에서는 또 되는데, 근데 LMCT에서는 이제 붙는 게 저 FN이 그, 그 뭐야, 이제 그 뭐야, 그 조건이 하나 좀 붙는데, 이제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 인크리징 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모노톤 인크리징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때만 성립이 되는데, 이제 LDCT에서는 모노톤 인크리징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함수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좀 더 그래서 좀 더 강력해요. LDCT가 제 느낌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LMCT에서는 그 FN이라는 저 수열이 모노톤 인크리징 하면서 F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붙는데, 그래서 이제 코롤라리로 우리 심플 어프로크시메이션 시어럼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이제 심플 펑션의 그 시퀀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리밋 때려가지고 구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LDCT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함수가 아닌데도 이제 저 적분의 리밋을 바꿔줄 수 있게 해주는 좀 그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 네. 근데 지금 그 함수열이 균등 네, 수렴하면 리미트를 적분 안으로 넣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적분값을 갖다 이 지금 결과만 보면은 이게 LDCT랑 같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건이 함수 F에 걸리는 조건이 LDCT 조건이 더 센가 아니면 유니폼 컨버전스 이 조건이 더 센가, 그걸 아, 조금 이렇게 유니폼이 센 거 저울질 아니에요? 해보고 싶었어. 네. 유니폼이 더 센 거 같은데요. 왜냐면은 측도로는 일반화를 한 거니까 네. 아마 그,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결과를 알고 나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긴 한데 박강현 쌤님은 이걸 좀 이제 진짜로 좀 손에 잡히게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 예, 아, 이게 직관적으로 뭔가 얘가 더 셀 것 같긴 한데, 혹시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이게 제 생각이 맞나, 혹시? 유니폼이 센가, 유니폼 수량이 센가, 그다음에 룰백 도미넌스, 도미넌스, 넌스, 수량이 센가. 그러게요. 아예 독립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네. 그 제 생각에 그 LDCT에서 이제 걸리는 FN의 위상 조건을 좀 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게 센지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할 네, 제가 생각할 때 아예 다른 것 같긴 한데, 유니폼 컨버전스는 지금 여기서 리만 적분 세팅에서의 네, 네, 저게 성립하는 거니까, 네, 리만 적분이 아니라 그냥 르벡 적분의 세팅에서 얘기하려면은 저 네. LDCT 수렴이 필요한 거니까, 맥락이 다른 거 아닐까요? 아, 아, 그렇군요. 근데 유니폼 컨버전스보다 로백 두미넌스가 더 일반적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적분이 좀 더 일반적이어서. 그쵸.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떤 퀘스천이 유니폼 컨버전스이면 로백 도미넌스 컨버전스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위상만 딱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측도론 노트 보고 있는데, 음,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그러니까 x마다 fx는 리미트 fnx로 가는 그러한 함수열 fn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팅은 전별 수렴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위상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르벡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를 쓰고 있고 그 리만적분은 이제 유니폼 컨버지 하는 펑션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상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르벡이 좀 더 이제 좀 더 그 일반적인 거긴. 네, 세팅이 조금 더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열이 어떻게 수렴하는 것만 보면은 네네, 그 센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위상수학 센스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함수열 관점에서만 보자면, 네, 르벡 LDCT가 좀 더 이제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좋은 세팅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근데 실수에서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딱 아까처럼 예시 보고 잡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해야 안 해. 유니폼 컨버전스 해야 안 해. 컴팩트 오픈 컨버전스 해야 안 해. 그냥 따지면 되잖아. 함수 공간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함수 공간이 개입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의 그 좋은 세팅들을 그냥 실의 석학을 벗어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벗어나면 어디로 벗어날 건데가 아니라 뭘로 벗어나도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어떤 위상적인 구조를 그냥 그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 구조를. 어떤 함수 공간에서의 함수 열이든지 간에 그 유니폼 컨버전스,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해놓자 그거를 이런 측면에서 함수 공간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은 그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파트를 공부하는 거 목적 자체를. 그러니까 애초에 네, 그래서 애초에 그 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 혹시 조영준 선생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 이게 봤는데 좀 다른 말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전별 수렴하면은 그 DCT가 만족한다고 증명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 토론에서 본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네. 네. 이게 어떤 맥락인 거죠,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건가? 이게, 전, 띄워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네. 그 FN이 무한대로 갈 때, F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0으로 될 때, 이게 그 DCT 그거 증명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올려본 거였는데, 네네. 특히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건 거죠. 그냥 함수열 그냥 어떤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함수 공간이냐? 어떠한 공간에서의 함수열을 다루든지 간에 거기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구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일 좋은 세팅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균등 수렴의 필요 충분 조건을 아까 그 박강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이 세팅이었거든요. 이거.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음, 뭐 이거 증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균등 이거랑 이제 if and only if로 fn이 f로 이제 유니폼리 컨버전스 한다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계산상에서는 왼쪽에 이제 박가원 선생님이 사용해 주셨던 이거를 쓸 때가 이제 문제 풀 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사용하는 게. 저게 편리할 때가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잡고. 그래서 저렇게 했었고, 그, 그 어, 다음에 이제 그럼 유니폼 매트릭은 뭐냐라는 얘기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세팅에서 저희가 어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니폼 매트릭이 있는데, 이 유니폼 매트릭의 정의는 뭐냐면요. 어떤 F 함수랑 G를 뽑아요. G를 뽑으면은 정의가 슈프리멈 오브 X를 이제 X에서 뽑는데, 이제 정의하기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인데, 이제 D를 만들어서 얘는 이제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이라는 건데, 얘 정의가 뭐냐면요. X, Y는 미니멈 오브 D, X, Y에다가 1. 이렇게 둘 중 작은 거를 거리로 하는 저 D 바가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이라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은 D가 만들어내는 위상이랑 D 바가 만들어내는 위상이랑 같은 위상을 유도를 하고요. 같은 위상을 유도를 하고, 심지어 저 두 개는 완비성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일단 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인데, 이게 왜 D 바를 자꾸 갖고 오냐라는 얘기에서, 그냥 D 하면 되지 왜 D 바를 자꾸 갖고 오냐라고 하면은, 일단 저 D 바가 있어야지 슈프리멈이 정의가 돼요. D 바가 없으면 슈프리멈이 정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슈프리멈이라는 걸 정의한다는 말 자체가 어퍼 바운드 세팅에서 슈프리멈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집합 fx, gx를 D로 비교한 다음에 이런 집합은 애초에 어퍼 바운드가 아닐 수 있어요. 저 집합. 그,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D 바라는 어떤 유계된 기껏해야 1을 넘을 수 없죠. 미니멈 1이나 dx, y 중에서 작은 놈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dx, y가 1보다 커져버리면은 그것보다 작은 1을 거리로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은. 그러니까 위상도 같고 그 네. 컴플리트니스도 같고 한데 테크니컬하게 정의가 그냥 안 될 수 있으니까 1로 딱 위를 잘라버리는 그쵸. 1로 작업이군요.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그쵸. 아, 근데 이제 왜 굳이 스탠다드 바운디드 매트릭이냐 하면은 완비성도 동치예요, 둘이. 완비성도 동치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연습 문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원커스 책의 연습 문제 중에 네, 3번, 43섹션의 3번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둘이 이제 완비성이 동치인 거를 이제 뭐 어떤 또 다른 동치 개념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D 바를 하는 거고, D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슈프리먼 값이 정의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여전히 이제 위상도 같고 완비성도 동치기 때문에 그냥 D 바를 채택한 거죠. 저 근데 바운드드 시키는 게 꼭 1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편의상 한 것 같지 않나요? 그쵸? 1 아니어도 돼요. 네. 편의상 맞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심지어 저렇게 됐는데, 이제 왜 그러면은 저 정의가 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 가장 중요한 맥락은 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실제로 이게 이 위상을 주면은 어, 수렴하는 함수열이 다시 이제 구체적인 세팅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균등 수렴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함수 공간이 있고, 공간, 뭐, C, 뭐, X, Y가 있고, 여기서의 어떤 위상을 이렇게 줬어요. 이게 있고, 여기서 어떤 fn들이 수렴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다시 그냥 어디로 갖고 오냐면요. X랑 Y 레벨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끌어내려요.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그럼 이 레벨에서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균등 수렴이 되는 거죠. 균등 수렴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도 돼요. 그러니까 균등 위상에서는 균등 위상이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함수열의 균등 수렴성을,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레벨에서 X에서 Y로 가는 세팅에서 뽑은 어떤 함수열의 균등 수렴성을 함수 공간으로 끌어올렸을 때, 추상적으로 끌어올렸을 때, 거기 레벨에서 이제 X랑 Y 이런 구체적인 걸 뽑지 않고도 뭔가 이제 논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거기서의 이제 수렴성과 정확히 동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FN에서 얘는요. 슈프리멈 FNX, 잠시만요. D 바의 FNX, FX.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얘는 X 하나하나를 다루지 않고 그냥 슈프리멈 값 한 번에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균등수렴성을 가려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 X를 뽑아다가 비교하면서 이제 균등 수렴성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레벨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에서는 밑에 걸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실제 계산에서는 밑에 걸로 다 해야 되는데 X를 뽑아다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수행하는 하는 방식인 거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죠. 저 구조가 있어야만 밑에 거 있는 거를 실제로 수행할 수가 있고, 밑에 거 있는 거를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을 구조화시킨 게 위에 함수 공간에서의 그 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그게 공감이 되는 게 밑에는 사실은 이게 뭔가 논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를 준다 이런 게 이제 엄밀하게 기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정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다시 어쨌든 끄집어서 계산할 땐 밑에 걸로 할 건데 이 밑에 게 말이 되도록 하려면 위에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네,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여기 몽커스 책에 있는 거를 다 증명해보니까, 증명이 그냥 실제로 그냥 이걸로만 해요. 계속. 맞아, 맞아. 이걸로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구조적인, 추상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거를 다 말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다 밑에 거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 근데 이제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구조를 생각하는 거죠. 저걸 하고 싶다. 혹은 실제로 하려면은 저거에서 해야 된다. 뭔가 함수 공간에서 균등 위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해야 된다. 반대로 밑에서 끌고 내려와서 하고 싶은 것들을 보장해주는 공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위상 구조로 추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느꼈었습니다. 느꼈고. 네, 이렇게 보니까 살짝 그 아까 위에서 네 가지 성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적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함수가 있으면은 적분을 한다, 리만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그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거 자체를 함수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뭔가 함수 같은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연산자 자체가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함수열이 있고 함수 공간에 함수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커널리로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뭔가 적분 연산이라는 거 안에다가 아, 리밋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음, 이게 뭔가 그 오퍼레이터의 시퀀셜 컨티뉴이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적분 연산이 사실은 함수 공간에서 시퀀셜 컨티뉴이티를 만족한다. 근데 이제 그 함수 공간 자체가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퍼스트 카운터블이니까 시퀀셜 컨티뉴이티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토포로지컬 컨티뉴이티랑 동치여가지고 사실은 그냥 컨티뉴어스라고 말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적분이 그냥 어떤 오퍼레이터로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격분 자체를 함수로 생각해버리고,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함수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이제 매핑을 이제 적분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리만 적분 센스에서는 좀 그런 걸 말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르벡 적분에서는 조금 그 추상 적분에서는 조금 이제 힘들다고 생각한 게,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논할 수 있나, 이게 조금 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쨌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써버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르젤라 아스컬리 정리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컴팩트에서 연속인 애들만 가지고 와서 이제 하고, 실제로 거리도 유니폼 매트릭 줘가지고 증명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세팅이 깨지지 않나? 어, 추상적분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데서는 다 깨지겠네요. 이게 리만일 때만 되고. 네, 그 리만적분에서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살짝 아쉬운 점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재미나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네, 아젤라 아스클루 티어름은 그 연속 함수 세팅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속 함수 매트릭도 세팅, 유니폼 매트릭 줬었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에서 측도론에서도 이제 메저러블 펑션들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메저러블 그러니까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할 네. 메저러블 펑션들의 세팅을 줘서 네. 여기에다가 여기에서도 그 아젤라 아스콜리 티어럼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는데 뭐 음, 있대요. 근데 조건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그냥 말이 똑같이 생겼어요. 음, 근데 콜고모르프? 뭐 아, 아, 모르프? 몰브? 콜고모르프? 뭐 리스? 뭐 이런 거였나? 리스 띄어럼이었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였죠? 거기에다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 기대수 일기에다가 제가 이거를 공유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있네요. 콜모그로프, 리즈 컴팩트니스 디어럼.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였나? 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잠깐 바꿨는데, 잠시만요. 이거, 이거를 제가 띄웠었거든요. 맞아요. 네, 봤었습니다. 네. 쿨모그래프. 그래서 어쨌든, 벽에 아젤라 아스콜리 디어럼이랑 이퀴 컨티뉴어스 얘기랑 뭐 바운디드 얘기 해가지고 음, 컴팩트 얘기 다 똑같이 그냥 아예 똑같은 그냥 그 버전이더라고요. 여기선 가측 함수 타입과 공간. 이런 내용이 조금 추가되긴 하네요. 타이트가 약간 컴팩트인데 음, 타이트가 그때 그 조건희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냥 컴팩트다. 타이트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컴팩트라고 생각해라 네네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아닌가? 타이트가 조밀성? 덴시티인가? 그게요. 컴팩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근데 아, 좀 보다가 한 번 더 여쭤보죠. 만약에 좀 맥락에서 이렇게 좀 SOS 쳐야 되면.
이게 LP 노음 쓰니까 적분이 빵으로 꼬리 부분이 적분이 가능한다. 그리고 example에 전부 다 PD 이제 존재성 다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진짜. 그래서 아젤라 아스콜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네. 어, 결코 그러니까 완전 중심에 있는 세팅이라고 저는 이제 기준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중심에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속 함수고. 음, 사실은 측도론도 연속성을 벗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음. 근데 여전히 잘 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도 하고 아젤라 아스콜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미방을 풀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아까 콜모그로프 뭐 리즈 시어럼 이런 걸로 확장이 된다면 그때는 그 라돈 니코딤 정리를 써서 이제 혹시 그 미방을 푼다 이런 건가요? 그 라돈 니코딤 데리베티브를 사용해가지고 그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예 모르는 거긴 한데 네.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그냥 사실 쓸 수 있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저도 좀 이제 근데 애매한 부분이 이게 그 아르델라 아스콜리 그 보면서 느꼈던 게 좀 이게 증명 자체가 되게 좀 그 트리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냈네? 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는 있는데, 좀 살짝 그, 좀 헤비하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 사실 렘마로 쓰이는 정리가 한 세 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많던데, 그래가지고 살짝 좀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즉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잠시만요. 화면을 그냥 일단 바꾸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아직 아질라 아스콜리가 좀 공허하게 느껴지긴 해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근데 그쵸. 그게 왜 공허하냐 하면, 너무 이 증명이, 너무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저도 그래서 오늘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한 주 동안 열심히 파봤는데 결국에는 하루만 지나도 증명 다 까먹고 이거 왜 되지라는 거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렇게, 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걸 먼저 생각했거든요. 네. 컴팩트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고 싶은 건데 그쵸, 그쵸. 네. 함수 공-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면은 그냥 컴팩트의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하이네볼의 정리가 있는데 음, 근데 그거 조건 자체만 봐도 이제 뭔가 클로스드 앤 바운디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클로스드가 사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클로스드면은 어떤 그 리밋 포인트들 다 갖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수열들의 극한도 다 갖고 있는 거고 좋은 세팅이고 바운디드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아, 아마 완비 공간인 것 같은데 완비 공간에서의 이제 바운디드 시퀀스는 이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 바운디드 시퀀스면은 아까 그 그건 컴팩트 얘기네. 네. 컴팩트에서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는 컴플릿이고 뭐 이제 수렴하는 그걸로 이제 시퀀셜리 컴팩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다 네. 좋은데 근데 이제 함수 공간에서도 이제 컴팩트 물론 이제 거리 공간 완비 거리 공간으로서의 함수 공간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시퀀셜리 컴팩트, 리밋 포인트 컴팩트 다 같겠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도구가 뭔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이런 느낌이고 싶은데 음. 근데 일단 바운디드는 뭔가 그 포인트 와이즈 바운디드 이런 걸로 뭔가 변질이 네네. 된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EQ 컨티뉴어스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EQ 컨티뉴어스와 그 토탈리 바운디드 그리고 컴팩트 이 세 개가 물론 이제 컴팩트랑 나머지 두 개, 컴팩트랑 나머지 두 개 해서 EQ 컨티뉴어스랑 토탈리 바운디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 컴팩트를 생각해 볼 때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이거 두 개 생각하면은 솔직히 직관적으로 좀 와닿잖아요. 음, 근데 이제 EQ 컨티뉴어스 앤 토탈리 바운디드 하면 하나도 안 와닿잖아요. 되게 뜬금없고
아, 근데 이게 이퀴 컨티니우스가 그 뭐 정선님도 그 증명하면서 느끼긴 했겠지만 부등식 분해할 때 그 이제 삼각부등식 이제 엄청 여러 번 써가지고 분해할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유용하게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전체 F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오픈셋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엄청 유용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뭘로 대응되지라는 건 사실 잘 그 모르겠다라는 게 좀. 그, 그리고 한쪽 방향은 자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때, 컴팩트일 때 이퀴 컨티뉴어스랑 토탈리 바운디드를 보이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맞아, 맞아. 그거 되게 잘 넘어갔어요, 그냥. 네, 그거는 그나마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제 어떤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그런 테크닉들만 잘 익혀놓으면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퀴 컨티뉴어스 앤 토탈리 바운디드를 갖고서 그걸 갖고서 이제 컴팩트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좀 증명 자체도 아직 저도 좀 안 와닿고. 그 사실 그거 증명하려고 또 그 전에 이제 증명했던 시어렘들도 살짝 좀 테크니컬한 면이 있어가지고 막 그 칸토 대각법 사용 비슷하게 사용해가지고 막 푸는 것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좀 약간 들었던 생각이 와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해냈지? 약간 이런 생각.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아, 이게 아직 좀 공허해요. 그냥 네, 물리적으로는 그냥 꾸역꾸역 해보겠는데, 네네, 어, 맞아. 살짝 이퀴 컨티뉴어스, 네네. 그냥 소화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맞는 거야. 꾸역꾸역 약간 저 이제 약간 입에 넣는 느낌. 그래서 이퀴 컨티뉴어스 컨셉을 좀 더 와닿게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토탈 리바운디드도 좀 안 와닿고, 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퀴 컨티뉴어스가 아닐까 싶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토탈 리바운디드는 그냥 바운디드에서 변질된 느낌이고, 제 생각에는.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퀴 컨티뉴어스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핵심 같은데, 훨씬 더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컨셉인 것 같은데, 그 이퀴 컨티뉴어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론 정의는 알죠. 정의는 알죠. 모든 거기 안에 있는 함수들이 다 이제 한 번에 다뤄지는 컨티뉴어스 입실론을 잡을 수 있다. 물론 맞는데, 그 말고, 정말 좀 안 하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퀴 컨티뉴어스가 좀 와닿게 좀 다시 봐봐야겠다. 네. 아, 그리고 저도 좀 하면서 느꼈던 게 그 토탈리 바운디드랑 바운디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유한 차원에서는 토탈리 바운디드랑 바운디드가 등가였는데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 공간 자체가 그 노테이션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 하면 그냥 y 오버 x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y의 x승 이렇게. 근데 그것만 딱 봐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 측도론 보면 또 이제 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무한 차원 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한 차원에서는 이제 두 개가 등가가 아니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어떤 느낌 받았냐면 박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토폴로지 그냥 유한 차원에서는 두 개 등가인데 이제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 이게 무한 차원으로 넘어가면 박스 토폴로지, 프로덕트 토폴로지 달라지잖아요. 박스 토폴로지가 좀 더 이제 그 큰 개념이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 느꼈던 게 좀, 아, 이게 무한차원 가서 조금 더 일반화시킨 방식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음, 그쵸. 그런 거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 보면 그 증명할 때 네, 말씀하세요. 일부러 유한차원 내려가지고 막, 그,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있었어가지고, 기억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았던 거는, 그, 좋았다기보다는 그 X랑 Y 둘 다 컴팩트 걸어놓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아르젤 아스콜리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제 비슷한 그 이제 렘마 그 증명에 필요한 렘마 이제 증명할 때 컴팩트 걸어놓고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컴팩트 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컴팩트라는 게 어쨌든 유한한 오픈 커버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왜 유용하지라는 거를 함수 공간 와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함수 공간에서도 이 두 개가 컴팩트라는 그 정의 자체를 유한한 커버가 있다라는 걸로 가져가 버리니까 좀 되게 유용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를 그나마 느꼈던 점.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계를 다룰 수 없을 때 유한으로 내려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길래 그래서 그거 좀 좋았다라는 건데 그것도 좀 조금 더 살펴보고 공유를 다음 주쯤에 드리던 거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증명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찼어가지고 이번 주에. 그게 그, 증명에서 중요하게 쓰이나요? 이 컴팩트가. 네, 상당히 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 그 파티션을 막 이렇게 나누고 할 때 그 쓰였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그 정의역도 유한계, 공역도 유한계 해가지고 이제 정의역에서 유한계로 매핑되는 그 파티션으로 이렇게 막 나누고 막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애초에 유한계로 이렇게 쪼갤 수 있게 해줄 때 그러면 어쨌든 이제 네, 제가 좀 이게 너무 많이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근데 꽤 중요하게 하여튼 결론은 꽤 중요하게 쓰인다. 이제 유한계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증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음, 부분이 좀 되게 그래서 아 왜 컴팩트니스를 이렇게 좀 사실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랑 컴팩트랑 다 등가인데 이제 이거에 약간 정수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볼차노 바이어슈트라스 이런 거에 정수만 딱 뽑아내가지고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 아닌 데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팩트의 정의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왜 이렇게 했지라는 거가 오히려 함수 공간 와서 좀 증명하다가 많이 좀 공감되는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토탈리 바운디드 컨셉도 사실 네. 바운디드처럼 안 보이고 컴팩트처럼 생겼어요. 정의 자체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 토탈리 바운디드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컴팩트 컨셉처럼 생겼고 음, 근데 토탈리 바운디드면 바운디드니까 이제 좋은 함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쵸, 그쵸. 그다음에 근데, 그래서 저는 네네. 아,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아젤라 아스콜리 띠어럼 얘네들을 진짜 뭐라 생각했냐라고 하면은 RN에서는 이제 컴팩트의 필요 충분 조건인 하이네볼의 정리가 있다. 네. R2D 무한 차원으로 가면은 컴팩트의 동치가 뭔데? 가 아스콜리의 고전적 형태 RN에다가 어떤 X라는 무한 차원을 딱 때려줬을 때 그러면은 R의 무한 차원의 컴팩트의 동치는 이퀴 컨티뉴어스랑 이제 토탈리 바운디드다. 음, 마치 어떤 하이네블을 정했죠. 그러니까 고전적 아스콜리 띠어럼 세팅을 보면은 X에서 RN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직관을 그냥 R의 무한 차원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쵸.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컴팩트의 동치 조건 같은 게 하이네볼의 정리 같은 게 있더라. 실제로.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아, 근데, 모티베이션은 좀 더 많이 생긴 게,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D, SCD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해의 존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엄밀하게 논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필요 조건이니까 하기는 해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은 충분하고 또 정성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증명 과정도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좀 아, 이거 필요했네라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다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생각보다 시간 많이 지나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걸 정성님 거의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